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작가가 되는 길과 한국 교육의 공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죠, 요즘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점점 더 창의적인 인물, 즉 작가나 창의적 기업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현재의 교육이 작가를 키울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한국 교육이 도대체 뭐가 공백인가, 무엇이 어느 부분이 한국 교육이 줄 수 없는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 설명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교육은 작가를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다면 뭐가 대안인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한국 교육, 나아가 현대 교육이 가지는 이 공백이라는 것이 구조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좀 더 좋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면 좋다던가 교과서를 개선하면 좋아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 교육을 비판한 사람 중에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95년에 출판한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은 교과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없다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평가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이고 다른 사람이 선생님인데 둘이 같이 교과서를 안 써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서로 성적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시험 성적으로 경쟁에 이기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스카이캐슬 뭐 이런 드라마가 아주 잘 보여줬죠. 그런 현실에서 교과서가 없는 교육이라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한국 교육의 공백은 구조적이라는 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의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두가 같은 교과서로 같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한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목으로 전문화를 해서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빠르게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근데 그 구조가 결국은 보면 이제 공장 같은 구조예요. 자동차를 조립하듯이 학생들의 머리를 조립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기 때문에 협동이 아니라 경쟁을 그 목표로 가집니다. 학교에 가면 1등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시험에 합격해서 더 높은 상급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초중고 교육의 목표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던 하지 않던 현실이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것을 배우니까 누가 제일 잘 배웠는가를 평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를 가진 현대 교육은 결코 뭐 몇몇 선생님이 더 좋다던가 어떤 교과목을 더 개선한다던가 어떤 교과서를 더 잘 쓴다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 환경과 이런 현대 교육의 특징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런 부딪힘이 생긴 지는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벌써 100년 전에 그 듀이 같은 철학자가 이런 비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1995년에 쓴 닐 포스트만의 교육의 종말에서도 현대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모순은 점점 누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첫째로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달달 외우는 것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육의 특징은 이런 것을 오히려 억누르고 죽이거든요. 제가 왜 오늘의 그 동영상의 제목에 작가가 되는 법이라는 것을 집어넣냐 하면, 작가가 바로 그 창의성의 상징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학교 오래 다니면 작가가 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공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공백이 점점 어떤 의미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폐지하고 그걸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이 일어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육을 얘기할 때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위주의적 국가입니다. 한국은. 근데 이 권위주의적 교육을 저는 고의로 실패한 교육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라고 믿죠. 그런데 권위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의로, 일부러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위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항상 시스템 속의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사나 부모가 이제 부하 직원이나 자식을 가르칠 텐데요.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인간은 뒤집어 말하면 상사와 부모가 없어지면 무능력한 인간이에요. 즉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유지되는 한에서만 아랫사람을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랫사람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 너는 아직 일러. 이러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오히려 떨어뜨리고 그냥 그 레벨에서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사람은 여러 계층으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뭐 꼭 회사에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과장은 과장끼리만 얘기하고 부장은 부장끼리만 얘기하고, 뭐 나이 드신 60대 노인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막 애들처럼 놀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앞에 오면 갑자기 막 근엄하게 굴고 하는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사람은 여러 계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자유로우면 정보가 오고 가거든요. 정보가 오고 가면 권위가 무너져요. 그래서 계층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런 계층 분리는 비현실적이거든요.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학교 바깥의 세계에서의 권위주의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 시스템은 학교 바깥보다 더욱더 권위주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조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식으로 아주 층층이 계층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은 1학년끼리 놀고 2학년은 2학년끼리 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주 작은 층에 빠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교육이 실패하는 것이죠.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자기를 작은 곳에 속박시킴으로써 배울 수도 있던 걸 못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만 해도 이 학년별이나 나이별로 사람을 그렇게까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심지어 유치원생이나 1학년생, 2학년생도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오빠라고 불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층을 나누려고 하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교육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이 가진 한 공백은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난입니다. 가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지자면요. 칠판 글씨를 옛날에는 선생님이 쓰시면 다른 사람들은 노트를 했죠. 자기가 직접 노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수업 끝난 다음에 받거나 혹은 프린트로 다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후진적이니까, 더 가난한 교육이니까 더 나쁜 교육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빈몸으로 태어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사람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았어요. 200년 전에 스마트폰 들고 태어나지 않았고 파워포인트 파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현대는 너무 많은 것이 풍요롭습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육이 어려워지고 교육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한 공백이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뭐 영어 유치원 가고 뭐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화려한 어드벤처 공원 같은 데 가서 뭐 별별 걸 다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했을 때 옛날에서 골목에서 뛰놀면서 어떤 뭐 바닥에 금 그리고 노는 전통놀이를 하거나 뭐 같이 모여서 저기 우리 산에나 놀러 갈까 그래갖고 산을 뛰어다니거나 뭐 간단한 보드게임 같은 걸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니까 하는 것이죠. 적어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난인데 현대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독립성을 처음부터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론 좀 성장하고 커지면 우리가 현대 문명의 그 기계들을 이용해서 더 잘 일할 수 있겠죠. 더 좋게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빈몸으로 태어나듯이 시작은 가난하고 소박하기 때문에 현대 풍요로움에 중독시키는 것은 교육을 실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가진 한 공백이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국 교육이 가진 그 공백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교육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교육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동영상을 듣는 것,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 이게 새로운 교육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시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 같은 곳에서 자신의 창작을 발표하고 그것을 평가받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발달시키고 그게 참여하는 것, 그게 미래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작가가 되고 싶으면 어디 뭐 신춘문예 같은데 당선돼 가지고 등단한다 그러죠. 그래야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는 블로그나 게시판이나 뭐 여러 기회가 있어서 글 쓸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웹툰 서비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웹툰 작가가 될 기회가 일반인들도 생겼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듯이 무슨 방송국에 취직하지 않고 유명인이 아니라도 유튜브 같은 것이 동영상을 창작하고 발표하고 평가받을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 교육이 결여하고 있는 이 공백이라는 것은 정리해서 말하자면 담장이 없는 세계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스스로 배우면서 자기 개성을 키워나가는 것. 바로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배우고 개성을 키우고 여러 사람들과 담장이 없이 경계가 없이 소통하고 이런 것이 학교가 구조적으로 가진 공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작가가 학교를 오래 다니거나 심지어 많은 독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해로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개성을 가져야 되고 창의력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남의 얘기를 듣기만 하고 정리도 안 하고 다음 책, 다음 교과서 하고 있으면 그럼 네가 네 얘기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네 얘기를 써봐라고 하면 쓸 게 없거든요. 자, 오늘은 작가가 되는 길과 한국의 공백,
한국 교육의 공백이라는 제목으로 현대 교육이 어떤 면에서 공백인지, 왜 현대 사회에서 이런 교육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